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어쌤과 함께하는 국어 시간. 자, 오늘 공부할 곳은 국어 3단원 104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104쪽 펴주실래요? 104쪽 펴면은 여기 발표할 내용 준비하기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104쪽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 기억나나요? 다양한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였어요. 우리 발표할 때 쓰는 다양한 자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기억에 남는 자료 있나요? 지금 막 여러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 퀴즈 하나 낼게요. 이 자료는 어떤 자료에 대한 설명일까요? 정확한 모습을 보여줘요.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해하기 쉬워요. 여러분, 어떤 자료일까요? 맞아요. 바로 사진 자료였습니다. 여러분, 사진 자료 말고도 우리가 기억나는 자료들이 있죠? 뭐 있었지? 사진은 정지되어 있는 화면이고, 만약에 움직이는, 뭔가 생동감 있게 전달하려면 사진 말고 동영상을 쓰면 되겠지. 또 다른 도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안내책자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나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살짝 떠올려 보고 갈게요. 다양한 자료의 특성, 여기 표, 사진, 도표, 동영상을 우리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표는 많은 양의 자료를 간단하게 나타내고 사진은 방금 봤다시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도표는 수량이 변화하는 것, 이렇게 온도가 변화하는 것, 강수량이 변화하는 것, 혹은 비교도 쉬워요.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동영상은 음악도 나오고 자막도 나오고 또 생생하게 그 분위기를 잘 전달할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면 좋은 점은 듣는 사람들이 자료를 보면서 들으니까 흥미가 더 있고 이해가 더 잘 돼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자료를 보면서 이거 보세요 하면서 말하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다는 점 기억나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했었던 공식적인 말하기,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했었던 다양한 자료를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은 발표할 내용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발표할 건지 내용을 정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당연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발표 자료를 준비해야겠죠. 우리가 사진을 준비할지, 동영상을 준비할지, 혹은 표나 도표를 이용할지 등 여러분이 어울리는 발표 자료를 만들고 준비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발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선 주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의 미래에 대해 발표하려 합니다. 우리의 미래와 관련해 무엇을 조사해 발표할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책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자 하면서 정해놓았던 주제가 뭐냐면은 우리의 미래네요. 주황색 동그라미 안에다가 우리의 미래 가운데 있는 거 보이나요? 여기 보니까 두 친구가 힌트를 줬어요.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 남자아이는 우리 반 친구들의 장래 희망이라고 적었네요. 그러면서 또 밑으로 가니까 가지치기를 했어. 원하는 까닭을 조사하고 또 친구들이 가장 원하는 직업을 조사하기도 했네요. 이 남자친구가 이러한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반 친구들이 원하는 직업을 조사하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여학생 생각을 한번 읽어볼게요. 미래에 생길 직업을 발표하면 어떨까? 친구들이 모르는 여러 가지 직업을 알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이 친구 미래의 직업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직업 밑으로 가지치기 했는 게 뭐냐면은 사라질 직업, 새로 생길 직업이라고 했네요. 여러분, 이렇게 가운데 아주 큰 주제를 두고 아래로 관련 있는 작은 주제들로 뻗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생각 그물, 즉 마인드맵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 아니면 여러분 뭘 더 깊숙이 조사하고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싶나요? 자, 조금 고민해 본 다음에 지금부터 남아있는 마인드맵 두 가지 갈래, 두 개의 그물을 완성해 주세요. 선생님, 먼저 여러분이 적고 나서 선생님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적고 오세요. 일시, 정지! 다 적었나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볼게요. 선생님은 우리 미래의 사람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요. 어떤 사람들을 되고 싶어 하는지, 혹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미래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미래에는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될지 또 살펴봤고요. 또 미래에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거는 선생님이 우리 미래에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자라서 닮고 싶은 인물을 한번 조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슈바이처가 있을 수 있고요. 빌 게이츠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슈바이처랑 빌 게이츠 아나요? 슈바이처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마치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남들을 위해서 수많은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치료 활동을 했던 위인이신데요. 그런 슈바이처와 같은 의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미래에는 정보통신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그리고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이 빌 게이츠거든요. 이런 빌 게이츠를 닮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주제를 조금 더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방금 했는 생각 그물을 참고해서 혹은 선생님 영상을 참고해도 돼요. 혹은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봐도 돼. 우리의 미래 중에서 뭘 조금 더 조사해서 발표하면 좋을까? 친구들이 무엇을 관심 있어 할까? 지금부터 발표할 주제를 정하고 여러분들이 발표할 내용을 또 적어보세요. 발표할 내용은 한 개면 조금 심심할 수 있으니까 두 개나 세 개 정도를 조사해서 얘기해 준다면 친구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온라인 수업 상황이라서 모든 주제가 아닌 개인별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발표할 주제를 정하고 다시 선생님과 만나겠습니다. 적고 오세요. 일시 정지! 발표할 주제 다 적었나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발표할 주제에 아까 표에 있던 생각 구물에 있던 우리 반 친구들이 원하는 직업에 대해서 선생님이 발표할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 그리고 미래에 생길 직업의 종류, 이런 식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온라인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반 친구들이 원하는 직업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학급 홈페이지 혹은 뭐 밴드, 클래스팀 같은데 여러분이 설문지를 올리면 되겠죠. 얘들아 너희들이 원하는 직업은 무엇이니? 이런 식으로 물어준다면은 다른 친구들이 댓글을 통해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카카오톡을 이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할 내용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발표할 주제와 내용을 정했는데 이러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떻게 달라질까? 자, 내가 발표할 내용에 따라서 자료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자료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선생님 어떤 사물을 보여주고 싶어요. 어떤 장면을, 멈춰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요 하면 뭘 선택하면 되겠죠? 사진이겠죠. 하지만 선생님 저는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소리도 같이 전달하고 싶어요 하면은 동영상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반 친구들의 장래 희망을 정리한 표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눈에 친구들이 대답한 것을 보여주기 쉽거든. 표는 한눈에 보여주기 쉽기 때문에 선생님 그 장점을 살려서 표를 보여줄 거예요. 자, 그래서 친구들의 장래 희망을 설문조사한 다음에 표로 정리해서 만들 거예요. 두 번째는 새로 생길 직업의 그림. 우리가 직업이 지금 없으니까 아마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림을 직업 관련 누리집에서 미래에 새로 생길 직업을 검색해서 그림을 가져온 다음에 친구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온라인 수업 상황이라서 각자 집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와 자료를 찾는 방법을 떠올려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자료 가운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꼭 필요한 자료는 당연히 우리 반 친구들의 장래 희망이기 때문에 그 장래 희망을 정리한 표를 보여주는 건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물론 직업의 그림도 보여준다면 참 좋겠죠? 자, 여기 있는 책 박사님이 말씀하는 것 한번 읽어볼게요. 자료를 찾을 때 사진이나 핵심어 검색 같은 여러 가지 검색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106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발표하는 상황의 특성에 따라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면 좋을지 떠올려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발표하는 상황이 교실에서 학급 친구들에게 발표할 때, 지금 그런데 우리 교실에 모여 있지 않잖아. 이 상황 틀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줄을 끊고 새롭게 적어보세요. 우리 지금 만나고 있는 온라인 계약 상황에서 발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친구들과 다 같이 만나는 뭐에서 발표하면 좋겠죠? 줌에서 발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줌에서 친구들과 화상회의에서 발표할 때라고 적어준다면 올바른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발표하는 상황의 특성은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발표 장소가 넓다라고 했는데 이건 교실의 특징이죠. 듣는 사람이 많다. 혹은 발표하는 상황은 스마트폰 혹은 이런 스마트 기기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료 제시 방법은 여러분 모든 친구들이 자료를 크게 확대해서 제시해야지 교실에서는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료를 어떤 식으로 제시하면 되겠어?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작은데 그것이 잘 보이기 위해서는 큰 자료가 좋겠죠. 그죠? 큰 자료가 좋겠다라는 점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네요. 우리가 근데 자료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상황을 한번 봅시다. 어떤 문제예요? 자료가 너무 길어. 나는 자료 사용한 것을 보니까 자료가 한 화면에 몇 개나 있어? 3개나 있지? 자료가 너무 복잡해. 자료를 어디에서 가져왔을까? 라고 하고 있네요. 여러분 주의할 점 채울 수 있겠나요? 당연히 가와 나는 자료를 활용할 때는 너무 길거나 복잡하지 않아야겠고요. 다와 관련된 상황은 다른 사람의 자료를 우리가 검색해서 가져올 때는 가져온 곳을 꼭 밝혀줘야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작권과 관련된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저작권은 문화,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의 저작자, 그것을 만든 사람이에요. 혹은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행사하는 권리를 말해요. 다른 사람이 만든 창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허락을 구하거나 출처를 밝혀야 해요. 여러분,
이제 저작권 무엇인지 더 알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부터 각자 정한 발표 내용에 알맞은 자료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부터 보기 먼저 살펴보면요. 우리 반 친구들의 장래희망, 선생님 발표 내용이지. 이것을 할 때는 선생님 같으면 도표를 쓴다고 했어요. 출처는 이 도표는 어디서 나오겠어? 우리 반 친구들을 설문조사해야겠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발표할 내용을 2개 혹은 3개를 채워놓고 그 발표할 내용에 어울리는 자료 종류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출처를 밝혀주세요. 자, 어디서 그 자료를 가져올 건지 혹은 조사할 건지 내가 만들 거라면 내가 직접 만든다고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채우고 선생님과 만나겠습니다. 일시 정지! 선생님의 발표할 내용과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사라진 직업의 종류. 요 부분 사라진 직업의 종류 보려면 어떤 자, 자료는 표를 보면 좋겠죠. 이 표는 우리가 사라진 직업이다 보니까 지금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어디서 가져오냐 하면은 직업 관련 누리집에 가면은 옛날 직업 혹은 사라진 직업이라고 검색하면은 이것들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반 친구들이 원하는 직업의 일하는 모습이잖아. 모습을 전달하려면 어떤 자료를 쓰면 좋겠죠? 사진을 쓰면 좋겠지. 그 모습은 사진을 쓰면 좋겠죠. 이것 또한 어떤 직업의 사진이기 때문에 백과사전을 검색해보든 혹은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거기서 이미지를 클릭하면은 금방 사진이 뜰 거예요. 미래에 생길 직업의 종류를 발표한다면은 선생님 같으면 또 표를 이용할 것 같아. 왜냐하면은 직업이 한두 개가 아닐 거잖아. 다양하고 여러 개의 직업을 한눈에 보기 좋게 친구들에게 전달한다면 그 표가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우리 미래의 직업이다 보니까 지금 잘 안 나와요. 우리도 잘 몰라. 그러니까 직업 관련 누리집에 들어간다면 조사하기 쉬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기와 같이 각자 정한 발표 내용에 알맞은 자료를 이제부터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할 거니까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알겠죠? 자, 여기 지우개가 나와서 말하고 있네요.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컴퓨터를 활용하면 글, 그림, 동영상과 같은 자료를 쉽게 만들 수 있고 발표할 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라고 하고 있네요. 우리가 발표하는 상황도 줌으로 혹은 다른 클래스팅, 밴드 등으로 우리가 인터넷으로 발표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발표를 해야지 더 친구들에게 전달이 더 쉽겠죠? 오늘 어느새 국어 수업을 마무리할 때예요. 오늘 국어 수업이 좀 짧았다고요? 선생님 이번에 조금 짧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발표할 주제와 내용에 맞는 발표 자료를 스스로 만드는 것까지 가지기 때문에 그거까지 마무리를 잘 해줘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만들고 나서 이러한 질문에 답해 보세요. 완성된 발표 자료는 발표할 주제와 내용에 맞는 자료인가요?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친구들에게 전달할 만한 자료인지 살펴주세요. 발표할 내용과 자료의 특성이 잘 맞도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다면은 친구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공부를 잘했는지 퀴즈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선생님이 링크를 걸어놓은 이 퀴즈엔에 들어가서 오늘 수업과 관련된 퀴즈 3문제 한번 도전해보세요.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공부했죠?
발표할 내용을 준비해 봤어요. 발표할 내용 뭔지 우리가 주제를 정했고요. 두 번째는 주제에 어울리는 뭘 정했죠? 발표할 자료를 우리가 선택하고 준비해 봤어요. 공책에 썼던 배운 문제 밑에 지금부터 알게 된 점, 힘들었던 점, 재미있었던 점을 중심으로 오늘 수업 소감을 한 줄씩 적어보세요. 자, 일시 정지하여 적고 나서 다시 돌아올게요. 일시 정지! 다 적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국어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 준비했던 우리 미래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발표 내용과 발표 자료를 준비해서 각 반에서 선생님과 함께 줌을 통해서 혹은 클래스팅,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직접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발표 자료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국어 수업 여기서 끝!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